1월 1일 아침, 박정만은 6시 반에 눈을 떴다. 늘 그랬듯이 휴일도 명절도 몸은 기억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난 사람의 습관. 거실로 나가니 고요했다. TV는 꺼져 있고 창밖은 회색빛이었다. 새해 첫날 치고는 조용했다. 아니, 매년 이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냉장고엔 떡국 재료가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다. 혼자 먹기엔 번거로웠다. 차라리 빵 한 조각이 나았다. 현관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정만은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갔다. 신문이라도 왔나 싶어 문을 열었다. 바닥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정만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깨끗한 흰 봉투.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박정만 선생님께. 정만은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흑백 사진이었다. 낡고 모서리가 조금 구겨진. 사진 속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40즈음, 머리가 아직 검었고 안경도 지금과 달랐다. 옆에 선 청년은 20살쯤 돼 보였다.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정만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배경은 어디였을까? 낡은 건물, 간판이 보였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뭔가 공업사 같았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저 청년은 누구였을까? 정만은 사진을 뒤집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정만은 사진을 다시 앞으로 뒤집었다.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낯설었다. 선생님이라고 했다. 그럼 제자였을까? 하지만 학교에서 찍은 사진 같지 않았다. 저 작업복, 저 건물. 정만은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안에 편지는 없었다. 사진 한 장뿐.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다. 그날이라니 무슨 날이었을까? 정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 몇 권이 쌓여 있었다. 하나씩 꺼내 펼쳤다. 학교 사진들, 학생들과 찍은 사진, 체육대회, 졸업식, 낯익은 얼굴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저 청년은 없었다. 정만은 앨범을 덮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사진을 집어들었다. 30년은 된 것 같았다. 사진색이 바래고 종이도 오래됐다. 30년 전이면 학교에 있을 때였다. 기술과정 교사, 학생들에게 목공을 가르치고 기계 다루는 법을 알려주던 시절. 하지만 왜 공업사 앞에서 찍었을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을 지금 1월 1일 아침에 보낸 걸까? 정만은 사진 뒷면을 다시 읽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뭐가 달라졌다는 걸까? 정만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이 밝아졌다. 새해 첫날이었다. 계획도 없었고 특별한 약속도 없었다. 그저 하루를 보내면 되는 날. 하지만 이 봉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정만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닦았다.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전 어느 날을, 자신조차 잊어버린 그날을. 정만은 안경을 다시 쓰고 봉투를 들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아니, 그날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새해는 이렇게 조용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1월 2일 아침, 정만은 옛 학교로 향했다. 30년 가까이 재직했던 중학교. 퇴직한 지 9년이 됐지만
길은 여전히 익숙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니 학교 정문이 보였다. 경비실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오, 박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무실에 누구 계신가요? 김교감 선생님 계십니다. 정만은 교무실로 들어갔다. 김교감은 정만보다 10살 어렸지만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 박 선생님, 웬일이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만은 사진을 꺼냈다. 김교감이 안경을 고쳐 쓰고 들여다봤다. 아, 이거 선생님 젊으셨을 때네요. 근데 이 학생은 얼굴이 낯익긴 한데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30년 전이면 제가 막 발령받았을 때인데 잠깐만요. 김교감이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다. 이 시기 졸업생들 중에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앨범을 넘겼다. 하지만 사진 속 청년은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중퇴한 학생은 아닐까요? 중퇴요? 네. 선생님 재직 시절에 몇 명 있었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그 시절엔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다. 이 배경 좀 보세요. 공업사 같은데. 김교감이 사진을 가리켰다. 아, 맞다. 옛날에 학교 뒤쪽에 철공소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정만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희미한 간판 글씨. 동성공업사. 혹시 그 동네에 아직 계신 분 있을까요? 계시죠. 정육점 하시는 김 사장님. 그분이 그쪽 토박이세요. 점심때 정만은 학교 근처 정육점을 찾아갔다. 사장이 정만을 알아봤다. 박 선생님, 오랜만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혹시 옛날에 여기 동성공업사 기억하세요? 동성공업사요? 그럼요.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죠. 지금은 아파트 들어섰지만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정만이 사진을 내밀었다. 김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다. 아, 이거 박 선생님 젊으셨을 때네요. 근데 옆에 이 친구는 혹시 최 사장 아들 아닌가요? 최 사장이요? 네. 동성공업사 하시던 분. 아들이 말썽이 좀 많았는데 학교도 중퇴하고. 정만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최 사장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아들은 소식이 없네요. 그나저나 박 선생님. 네. 그때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죠. 뭐가요? 아, 모르세요? 동네에서 소문 났었잖아요. 박 선생님이 그 아이를. 김 사장이 말을 멈췄다.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선생님이 그 애 때문에 고생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만은 당황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요? 이상하네. 그때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얘기 많았는데 박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전설이었어요. 전설이요? 네. 엄하지만 따뜻하다고. 문제아들도 선생님 말은 듣는다고. 정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만은 사진을 또 꺼냈다. 최 사장 아들. 동성공업사. 중퇴. 주변 사람들은 기억했다. 무언가 있었던 것을. 자신이 했던 일을. 하지만 정만은 기억하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 그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모두가 기억하는데 나만 모를까? 정만은 사진 뒷면을 다시 읽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어땠다는 걸까? 정만은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다. 동성공업사 최 사장 아들 중퇴.
단서는 조금씩 모였다. 하지만 퍼즐은 여전히 맞춰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정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1월 3일 밤 정마는 책상 앞에 앉았다. 사진을 펼쳐놓고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30년 전 겨울. 동성공업사 최 사장 아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추운 날이었다. 그렇다. 겨울이었다. 정마는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감았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30년 전 12월. 그날 정마는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있었다. 목공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톱, 대패, 못. 학생들이 쓴 도구를 제자리에 놓았다. 문이 열렸다. 선생님. 돌아보니 한 학생이 서 있었다. 3학년 최진우. 말썽을 자주 피우는 아이였다. 수업 시간에 졸고 숙제는 안 하고 선생들과 자주 부딪혔다. 왜 안 들어가?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 공업사에서 쓸 부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부품? 네. 철판 절단기 날이요. 우리 집 거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서. 정마는 진우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학교 거 가져가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일 못하시면 우리 집이 망해요. 제발이요. 정마는 한숨을 쉬었다. 가자. 네. 내 집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보고.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두 사람은 학교를 나섰다. 추웠다. 진우는 얇은 잠바만 입고 있었다. 동성공업사는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 글씨가 벗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최 사장이 기계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 애가 폐를 끼쳐서. 아닙니다. 제가 좀 볼게요. 정마는 기계 앞에 앉았다. 절단기를 살폈다. 날이 문제가 아니었다. 모터 배선이 헐거웠다. 정마는 공구를 빌려 배선을 고정했다. 스위치를 켰다. 기계가 돌아갔다. 최 사장이 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 어떻게? 기술 교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최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마는 일어서며 진우를 봤다. 진우야. 네. 내일부터 학교 나와. 결석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졸업은 해라. 내가 기술 배우려면 중학교는 나와야 돼.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저 돈이 없어서요. 학비 걱정은 내가 알아볼게. 너는 학교만 나와.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졌다. 정마는 최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도 애 공부 좀 시키세요. 손재주 좋은 애예요. 그날 밤 정마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의 학비 지원을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우는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마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교사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원칙을 지키되 학생을 버리지 않는 것. 사진은 그날 찍혔던 것 같았다. 최 사장이 고마워하며 카메라를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마는 눈을 떴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기계 하나 고쳐주고 학비 지원 부탁하고 그것뿐이었다. 정마는 사진을 들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진우는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만에게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학생 하나를 지켜낸 것뿐이었다. 정만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진우는 어디에 있을까?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사진을 보낸 걸까? 정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고 별이 보였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1월 5일 오전 정만은 인터넷을 켰다. 검색창에 최진우 기술이라고 쳤다. 여러 기사가 떴다. 대한민국 기능장 최진우, 청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특성하고 학생들의 멘토, 최진우 명장. 정만은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이 나왔다. 50대 중반의 남자. 작업복을 입고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얼굴이 낯익었다. 30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만은 기사에 적힌 연락처를 찾았다. 기술교육원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진우 명장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최진우입니다. 저, 박정만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숨소리만 들렸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제가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다음 날 오후 정만은 기술교육원을 찾아갔다. 현관에서 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선생님, 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이구나.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원 안으로 들어갔다. 실습실을 지나 작은 사무실에 앉았다. 정만이 사진을 꺼냈다. 이거 내가 보낸 거지? 네. 왜 이제서야?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선생님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 제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저 정말 못된 학생이었잖아요. 정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힘든 상황이었을 뿐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봐주셨지만 전 달랐어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가난한 것도 공부 못하는 것도.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선생님이 오셨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교사가 학생 집에 오는 경우가 어딨어요. 당연한 일이었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선생님은 기계를 고쳐주시고 학비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졸업은 해라. 손재주 좋은 애다. 정만은 가만히 들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선생님은 저를 망한 애로 보지 않으셨어요. 손재주 좋은 애로 봐주셨어요. 진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수첩을 펼치니 오래된 메모가 보였다. 박정만 선생님 마이너스 손재주 좋은 애. 정만은 숨이 멎었다. 30년 동안 이걸 갖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봤어요. 선생님 말씀이 제 버팀목이었어요. 진우가 수첩을 덮었다. 졸업하고 기술학교 갔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자격증 땄고 공장 들어갔고 경력 쌓았어요. 정만이 물었다. 기능장까지 됐더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처럼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정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생님, 새해에 이 사진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응? 감사 인사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보답을 하려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 선생님도 새해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셨으면 해서요. 진우가 정만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은 제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걸 아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선생님의 2025년이 그 기억과 함께 시작되셨으면 해서요. 정만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지나갔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이들. 진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었다. 정만은 그들을 바라보다 진우를 다시 봤다. 너는 잘 살았구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힘이야.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제게 힘을 주셨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 정만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 자신은 잊었지만 누군가는 평생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 정만은 가방 속 사진을 만졌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이제 알았다. 그날이 무엇이었는지. 저녁 정만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불을 켰다. 식탁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냈다. 30년 전 그날의 자신과 진우가 웃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낡은 공업사 앞에서 정만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한 적 없다. 평생 그렇게 생각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조용히 퇴직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알았다. 기억하지 못한 순간에도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정만은 일어나 찬장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아내가 정리해둔 것들이 들어 있었다. 학생들이 보낸 편지, 졸업 앨범, 감사 카드. 하나씩 꺼내 읽었다. 선생님 덕분에 기술학교 합격했어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만은 몰랐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 평생 남았을지. 정만은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진우가 보낸 사진을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다. 새해 첫 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정만은 책상 앞에 앉았다. 메모지를 꺼냈다. 새해 계획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만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을 적었다. 올해도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었다. 30년 후에도,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정만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붙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고요했다. 정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진우의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도 새해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셨으면 해서요. 정만은 미소 지었다. 좋은 시작이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몰랐던 의미를 되찾는 것.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과거였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말 한마디가, 내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남아 있었다. 그것이 인생이었다. 정만은 차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 읽고, 저녁 먹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평범함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내 평범함을 기억할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만은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1월 5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해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극적인 변화 없이, 큰 결심 없이.
하지만 정만의 마음속엔 무언가 채워졌다. 나는 헛되지 않았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닿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만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나는 깨어날 것이다. 6시 반에 늘 그랬듯이. 그리고 나답게 하루를 살 것이다. 누군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것이 박정만의 방식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새해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